안녕하십시오. 어떻게 새해 목표는 다 정하셨습니까? 예. 목표는 뭐 공인중개사 합격. 예.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요.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책 두께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예. 이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책이 얇게 느껴질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이 얇은 느낌이 든다는 것은 합격할 때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엔 좀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이걸로 공부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본서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이 기본서에서요. 처음 공부하실 때 나는 샅샅이 다 공부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기본서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하고 골자 중심으로 1, 2월 달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나는 이 페이지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기 전에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겠다. 그거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책을 끝까지 다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앞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뒤에를 봐야지만 앞에가 이해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끝까지 책을 다 보고 다시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줄도 알으셔야 돼요. 좀 요령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완벽주의자들은요, 이 부동산 공법을 정복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책을 한 번 봐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겠다면 불가능하고요. 두 번, 세 번 보셔서 이것을 차례대로 처음 봤을 때는 전체 내용 한 50%, 뭐 두 번째 봤을 때는 한 7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내용을 갖다가 추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요 부동산 공법인데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입니다.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 우리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민법에 나오죠.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죠.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 근데 정착물에는 건축물도 있고요, 교량이나 수목도 있는데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건축물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편의상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 있죠. 공법. 그래서 이거 공공의 법이란 뜻이죠. 한자 이렇게 씁니다. 공공의 법. 그래서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다 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 그래요.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가지수가요, 118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 118개 법률이 있는데 이 118개 법률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률 6개를 선정했어요. 그럼 이 118개 법률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게 딱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죠, 그렇죠? 예.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이 길죠? 이거 줄여서 이제 앞으로 국토계획법이라 부를 거예요. 이 국토계획법은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기본법이라 그래요. 기본법. 그 말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이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다른 법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그래서 요 118개 법률을 우리는 다 부동산 공법이라 그러는데 요 118개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을 뺀 나머지 117개 법률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이고요. 우리는 1월달, 2월달 공부는 이거 50%의 비중을 두고 공부해요. 이거 하나만 50% 이상. 왜? 이걸 정복하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 정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1, 2월달은 50%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두 번째로요.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한 데가 마곡이라고 있죠. 서울에 마곡지구 이런 데가 다 도시개발 사업한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 도시개발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이제 앞으로 그냥 제가 편의상 정비법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법이 바로 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요. 자,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대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요. 몇 개만 빼놓고선 다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건축물에 대한 법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 건축법. 그다음 우리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전매 금지 등등 막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다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에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 그 다음에 우리 개발이 안 된 비개발지 중에 대표가 농지가 있어요. 농지에 대한 법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농지법입니다. 그러면 자 118개 법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 6개를 선정한 이유는요. 자 일단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겠죠. 예, 이 국토계획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법을 왜 선정했는가? 요 두 개는요. 법 중에 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개발법, 신시가지 만들고 할 때 도시개발법,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 두 개 법이에요. 시험범위에 들어갔고요. 그러면 요 건축법은요, 이 건축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이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 주택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바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이 안 된 땅의 대표가 농지하고 산지인데요. 그래서 비개발지, 개발 안 된 땅. 그래서 비개발지를 대표하는 땅이 농지하고 산지인데 그 중에 농지에 대한 법, 농지법을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킨 거죠. 총 6개 법을 선정했어요. 118개 중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118개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6개를 봤더니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본법인 요 국토계획법은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40문제잖아요. 시험에 12문제가 나와요. 교수님 40문제 중에서 1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왜 공부량은 50%입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일 때는요.
이거 50% 이상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법률 공부가 아주 쉬워져요. 5개의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죠. 이게 다시 반복돼 나오고요. 국토계획법이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5개의 법률도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 기본 강의 때는요. 국토계획법 50% 정도의 비중을 또 공부하셔야 돼요. 12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나오죠.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자,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도 7문제.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게 농지법이죠. 농지법 2문제 나오는데요. 농지법의 전체 법조문 수는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농지법보다 법조문 수도 적은데 40문제가 나오고 분량이 더 많은 농지법이요. 세상에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저 항상 이게 분개합니다. 내 소원이 농지법을 공인중개사법처럼 2달 동안 강의해 보는 거예요. 예. 2달간. 왜? 강의 분량이 2달 분량이 나와요. 농지법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30분 가르칩니다. 30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2문제를 다 확실히 맞추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중개사법보다 더 많은 분량의 농지법을 제가 30분 강의하면요. 공인중개사법 진도는 20분에 끝내야 돼. 2달 강의하잖아. 20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강의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과목 선생이? 부동산 공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선생님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법 선생한테는 먹을 걸 하나 더 줍니다. 회식을 하면요. 왜? 불쌍해서. 예. 먹을 거 하나 더 줍니다. 예. 저 공법 교수님 이거 드시라고. 예. 불쌍해 보이거든. 예. 그러면 가장 좀 편해 보이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세법 선생님? 세법은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 야, 16문제밖에 안 나와. 분량 요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 공법 선생님한테는요. 다른 교수님들이 다 우대를 해주는 이유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법도 수시로 개정이 돼. 법도. 그래서 이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공법의 공자가 뭐냐 그랬더니 공포의 법이다. 공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합격생들을 상대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당신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법이 뭐냐? 그러면 부동의 1위가 공법이에요. 2등하고 격차가 3배 이상 차이가 나. 2등이 뭐인지 부동산학 개론이나 민법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일단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내용도 어렵고요. 또 공부해놨더니 또 개정이 또 돼. 예.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은요 다 해결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여기 학원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 다 우수한 성적 나왔습니다. 예. 그 부동산 공법 우리 60점만 맞으면 일단 합격이죠. 그러면 2차 시험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짜십니까? 567 작전이죠. 567. 한 과목이 50점이면은 한 과목을 70점 맞으면 돼. 60점짜리 하나 있으면 2차 평균 60점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70점을 목표로 하는 법이 어느 법이에요? 어느 과목이에요? 70점 목표. 중개사법? 예. 50점 목표. 공법? 60점은 공시하고 세법? 예. 근데 우리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을요. 공법 70점씩 다 나왔지. 예. 제일 못 본 사람이 한 60점 나왔고. 예. 60은 얘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에 한 50점 맞고 공법 70점 맞아서 붙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공법을 갖다가 60점을 맞고 2차 시험 불합격하는 사람은요. 전국에 몇 사람이 없어요.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야. 하도 특이해서. 공법은 50점만 맞아도 2차 거의 다 붙어요. 왜?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40문제. 그러면 지문이 총 몇 개예요? 오지선다형이니까.
지문이 총 200개잖아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 조문수가 한 120개 될 거예요. 법 조문수가 120개인데 지문은 200개 지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모든 조문이 쪼개 가지고 다 나온다는 거네 시험에. 근데 우리는 2,500개 조문이에요. 부동산 공법은 2,500개 조문. 중개사법은 120개 조문. 우리가 20배 이상 더 많죠. 20배 이상 더 많아요. 분량이. 2배만 많아도 공부하기 힘들고 가르치는데 힘들 텐데 저는 20배가 많아. 20배가. 20배가. 근데 일주일에 똑같이 하루 강의를 하죠. 일주일 똑같이.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교수님 공인중개사법 선생님은 조문 하나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공법은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진도를 20배를 빠르게 나가야 돼. 20배 빠르게. 2배도 아니에요. 20배. 여러분들 왜 우리 영화 볼 때 채널 빨리 막 돌리죠 하면요. 20배로 돌려야 돼. 20배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공법 시간에는 절대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 못 따라와요. 예. 그래서 계속 출석하시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최소한 60점씩은 다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결석을 하시고 공법 시간에는 이 결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개정되는 것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강의할 테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국토계획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국토계획법은요. 2003년 1월 1일 날 이게 시행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다 변경된 게 2003년 1월 1일입니다. 2003년 1월 1일. 그래서 2003년 이전하고 이후가 부동산 제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제도 자체가. 화폐 개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예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 이전에 2002년도까지는요. 우리 부동산의 기본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하나가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법이 두 개. 그래서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200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게 13회 시험이에요. 13회 시험. 요때는 시험이 요 두 개의 법이 시험 범위였어요. 예. 14회 시험부터 국토계획법으로 시험 봤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기출 문제는 14회 때부터 있어. 이게 14회니까. 근데 14회 때 기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풀어볼 수가 없어요. 왜?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14회 기출 문제는 현행법과 맞지를 않아요. 싹 다 바뀌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두 개가 우리 부동산 공법의 예전에는 기본법이었는데요. 이 도시계획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도까지 있었던 법이에요. 40년간 적용한 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10년 후에 만들었어요. 1972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도까지 적용한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더한 것이 지금의 국토계획법.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은요 196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그러면 1962년도니까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저는 책으로 공부했죠. 학교 다닐 때요. 우리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1961년도. 예, 5.16 혁명이죠. 5.16 혁명. 예. 야, 이걸 갖다가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때를 갖다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16. 예. 야, 그렇습니까? 예. 자, 이거 1961년도 이 5.16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당시
제2공화국 정부를 무너뜨린 거고요. 제2공화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 정부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장면 총리가 다른 나라의 수상처럼 실권자죠. 내각 책임제니까. 그러면 61년도에 바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요. 5.1 혁명으로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법은요. 군인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이 제2공화국 정부를 갖다가 혁명으로 무너뜨리고요.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원래 우리 국회는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만든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회를 대신해요. 그런데 이때 5.16 혁명이 끝나고 나서요. 이 박정희 장군이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된 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해방이 됐지? 일제시대 해방? 1945년도에 일제시대에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럼 61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16년. 세상에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16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형법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그 왜 이런가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박정희 장군이요. 왜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밖에 없지? 봤더니 16년간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 걸 확인해 봤더니 법이 없이 조선 총독부에서 쓰던 일본법을요 한글로 번역해 쓴 거예요. 16년간을요. 예. 세상에 나라는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 없는 나라야. 예. 일본법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갖다 또 확인해 봤대요. 봤더니 일제 시대 때 부잣집 아들들이요 선진 국가로 다 유학을 떠났답니다. 근데 지금은 유학 떠나면 뭐 공학 전자공학이나 이런 것들 첨단 과학을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인문계는 다 법학을 공부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법대에 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해방이 되니까 다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요. 미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당신들이 법학자들이니까 해방된 조국에 적용할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다 부잣집 아들들이죠. 내 뜻대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협력할 수 없다. 모아만 놓으면 싸움만 해요. 예, 16년간 싸운 거예요. 예, 통일된 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법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5.16 혁명에 가담한 장교들을 모아놓고 박정희 장군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중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 손 들어봐라. 딱 한 명의 장교가 손을 듭니다. 이 사람이 그 이석재 소령이라는 분이에요. 이석재. 요 이석재 소령이라는 분이 손을 딱 듭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니 이소령은 어떻게 법학을 공부했나? 사법 시험을 혼자 독학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학교 교관이었던 이석재 소령이 유일하게 법학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석재 소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령이 법제사법위원장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다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석재 소령이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로 법학자들 다 모읍니다. 16년간 싸우던 법학자들 모아서 빨리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역시 또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이잖아요. 혁명한 군인. 총을 딱 들이대니까 16년 끌던 법이 한 달 만에 다 나왔어요. 총 들이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책을 못 외울 때는요. 제가 뭘 들이대면 되겠네. 그렇죠? 16년간 만들지 못한 법이 한 달 만에 다 나오고 혁명 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도시계획법 6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 공법이 바로 이 군인들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분은 나중에요. 감사원장까지 하십니다.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다 만드신 분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인이요. 육군 소령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62년도 만든 도시계획법,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 공법. 근데 이 법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너무나 완벽한 부동산 공법이야. 빠져나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완벽해.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이유가 뭐냐면요, 전 세계 선진 국가에 유학을 가던 유학생들이 있죠. 그분들이 자기가 유학한 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제도를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짜집기를 했어요. 백과사전처럼 완벽한 짜집기죠.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내줬거든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써라. 마감 시간 30분 전에 제출한 학생이 제일 완벽하게 썼어요. 먼저 번 낸 친구들 거 빌려서 짜집기를 한 거야, 리포트를. 완벽하게. 예. 이게 바로 전 세계 부동산 공법을 다 종합 정리한 백과사전 같은 게 이 도시계획법입니다. 완벽하죠. 예.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건 당시 전 세계에서 도시계획법을 가진 나라가 한 10개 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초, 우리나라가 두 번째. 예.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법을 잘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토지 측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1920년대에 측량한 자료밖에 없어요. 20년대에. 근데 이게 오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그래도 측량 자료가 잘 맞는데 농촌 지역 같은 데는요, 오차가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국토 측량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측량 기술자도 한 명 없고 측량 기계도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잘 만든 도시계획법을 도시 지역에만 적용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어쩔 수 없이 도시 지역에만 적용을 하고요. 전 국토의 토지 측량이 끝난 해가 1971년도예요. 그래서 국비 유학생을 네덜란드로 보냈습니다. 네덜란드는요, 부동산 제도가 아주 발전된 나라가 유럽에서 최고가 네덜란드예요. 특히 네덜란드는 측량학이 현재도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측량학 부분에서는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3이 바다보다 낮아가지고요. 측량을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차 없는 측량을 하는데 이 네덜란드로 유학생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1회 국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한 갑이라는 분하고 을이라는 분. 갑은 항공사진 측량을 배워요. 항공사진 찍어서 측량하는 걸 배우시고, 을은 공군 소령입니다. 이분은 공군 소령인데 이분은 비행수를 배워요. 저공 비행을 하는 비행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유학을 마치고 60년대 말에 귀국하고 전국을 갔다가 항공 사진을 다 찍어서 측량을 끝낸 게 71년도예요. 그럼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지금은 말하면 농촌 지역이죠. 측량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농촌 지역에 적용할 법을 새로 만든 게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이것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는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2002년도까지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토를 둘로 나눠요. 도시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 아니냐 나눠서 도시 지역에서는 무슨 법 적용이에요? 도시계획법 적용.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은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이게 바로 이원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었어요. 이원화. 이렇게요.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자, 이원화돼 있다가 이제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게 국토계획법인데요. 그러면 왜 우리 통합을 하냐 그러면, 이번 1972년도가 언제냐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게 1972년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았던 것이 70년, 71년, 72년이에요. 저는 물론 눈으로 본 적은 없겠죠.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70년, 71년, 72년도에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가요. 일단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때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는요. 최저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완공했습니다. 완공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됐습니다. 지정한 날짜 그날 새벽 4시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완공해라. 그 날짜를 못 지키면 관련자들은 다 실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새벽 4시에 하얀색 차선을 그었고 아스팔트가 안 말라가지고 볏짚을 뿌려서 불을 질러서 말렸다고 합니다. 예. 일단 개통했어요. 예.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시승 딱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때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무너진 아파트가 나옵니다. 무슨 아파트 무너졌나 있잖아요. 시험과 관련 없는 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와우 아파트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무너진 아파트. 그래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파트는요.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가 소가 누웠다는 뜻이죠. 와우. 누울과 소우자. 그러니까 아파트 누워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이름을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이걸 비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당시는 시민회관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 가수가 부르기로 돼 있던 노래가 신고산 타령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소리에. 야, 국가가 참사가 생겼는데 그것을 비웃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놈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으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조영남이라고 있죠. 조영남. 그 바로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미국 도망갔다가 이제 귀국하죠. 그 다음에 72년도는요. 우리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요. 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7월 4일 날 72년 7월 4일 날 남북이 평화 통일에 전격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다 믿는 분위기였대요. 지금은 안 믿을 거예요. 그때 야 이제 통일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북한의 땅 문서하고 집 문서를 다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통일이 되면은 자기 집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땅을요.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을 다 팔았던 거고요. 이걸 사신 분들이 있어요. 예, 다 망했죠 그분들이요. 그때가 다 72년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40년 진행되고 여기에 30년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제1기 신도시예요.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는 원래 농촌 지역이었죠. 그렇죠? 도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분당, 일산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 그 땅에는 뭐가 적용됐어요? 국토이용 관리법이 적용된 거예요. 이제 신도시가 완공이 됐습니다. 자고 났더니 이제 도시 지역이 됐죠. 어저께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오늘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법 적용이. 하루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어. 어저께까지는 남자였다가 자고 나니까 여자가 돼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그렇죠? 하루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엄청난 혼란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전국에다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용되는 법이 하루 사이에 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죠. 안 되겠다 이제. 이제는 앞으로 도시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 아니냐를 구별하지 말고 하나의 기본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두 개의 법률을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만약에 지금 이 두 개의 법을 지금 통합한다 그러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1년 내내 싸울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아마. 왜? 이 법이 통합이 되면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 가치가 바뀌어 버려요. 재산 가치가. 그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통합할 때 언제 통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2002년도 여름에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2년 여름에 뭐 했습니까? 월드컵 할 때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통합하는 이 중요한 뉴스가 9시 뉴스에 안 나와. 예? 9시 뉴스 틀면은요. 아 대한민국 붉은 악마 그다음 축구공만 나오는 겁니다.
밑에 자막으로 한 줄밖에 안 나와. 뉴스에 안 나오는 거죠. 통합을 반대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 축구장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드컵 할 때 이 두 개의 법을 통합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2003년 1월 1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통합됐죠. 그 다음부터 나라에서는요. 어떠한 중요한 법을 좀 바꾸거나 그랬을 때는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국민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그럴 때 있죠. 예, 그때 바꾸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때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큰 사건이 안 벌어진다 싶을 때는요. 일단 연예인 사건이 크게 나. 무슨 연예인 뭐 사건 나가지고 온 뉴스에 그 연예인 얘기만 나오고 그때 또 슬쩍 바꾸면 또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가 이제 국토계획법이 뭐예요? 일원화된 거예요. 일원화.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 아니든 가리지 않고 다 국토계획법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토계획법이요.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두 개 법이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시험 12문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국토계획법이요. 한 15문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우리나라 국가 자격 시험의 유일한 문제. 요 국토계획법이 두 개 시험에만 나와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국토계획법 내시는 교수님하고 우리 중개 내신 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있죠? 이걸 갖다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요. 바로 중개사 시험에 한 두세 문제를 더 맞춰요.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야. 작년에도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우리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잖아요. 그 제가 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학회. 왜? 저는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학회 오시는 분들 다 출제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 부동산학 개론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저하고는 저는 친하지 않아. 저는 오로지 부동산 공법 출제하시는 교수님들하고만 친해. 예, 그 교수님한테 주로 인사를 하고 밥도 그 교수님들하고 주로 먹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저 지난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왜 바쁜가 봤더니 감정평가사 출제하느라고. 그럼 이분께서 그 출제하셨구나. 그러면 그 교수님이 평소 내는 문제 뻔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제가 작년에 학교의 중간고사,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객관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평가를 갖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의 신청도 없어. 객관식은요. 주관식 말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학교의 중간고사 냈던 문제를 제가 보지 않고 다시 올해 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서 비교를 해봤더니요. 전체 문제 25문제 중에서 13문제가 같아 거의. 사람이라는 게 작년에 낸 걸 내가 안 보고 다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같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절반 전 틀리나?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 절반도 지문이 한 두세 개는 같아. 예, 거의.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도요. 어느 교수님이 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평소 내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공법 80점 맞으신 분 있잖아요, 우리요. 예, 여기 50대 후반이시죠, 그분이요. 50대 후반 누님께서 공법 80점 맞았어요. 교수님 문제 굉장히 쉬운데요. 쉬운 게 아니라 미리 10번, 20번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집중할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나라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 국토계획법이 또 출제되는 공법 외에 출제되는 게 감정평가사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자격증 시험들이 있어요. 민간 자격증 시험들. 부동산 관련 민간 자격증 시험에도 역시 그 공인중개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민간 자격증 시험에 제가 출제하러 갑니다. 일부러. 그러면 저를 빼고는 다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들이에요. 저는 출제위원 자격이 돼요. 근데
재척 사유에 걸려요. 재척 사유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이상이면요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되거든요. 예전에 저한테는 출제 의뢰서도 왔어요. 근데 당해 시험에 자기 직계 친족이 응시를 하거나 사퇴해야 돼요. 예, 또 한 가지가 민간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했을 때 당해 연도에 그랬을 때는 자진 사퇴 재척 사유가 나옵니다. 예. 저는 이제 민간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니까 재척되는 거죠. 근데 민간 자격증 시험은 괜찮거든요. 가서 보면은 다 그분들이에요. 똑같아요. 요 시험 내로 갔었을 때 얼굴 보고 학회에서 보는 그분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는데 문제 출제할 때마다 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에요. 우리 부동산 공법을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전국에 다 합치 10명밖에 안 돼요. 10명. 네. 10분 외에 다른 분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문제 오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부동산 공법은 10명밖에 없습니다. 10명이요. 항상 고정 멤버예요. 10명이요. 가끔 이제 한 분 은퇴하시면 또 신인 하나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항상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내는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1년 내내 공부하면요. 일단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토계획법은요.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요. 시험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낼 만한 문제 다 냈죠. 이걸 물어본 거야.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시험. 중개사는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국토계획법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 1번 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만든 법이다. 1번 맞죠? 2번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었다. 3번 지문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었다. 예. 그다음에 4번 국토계획법은 국토관리체계를 이원화한 법률이다. X 일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만들어진 과정까지도 물어봐요. 예. 이런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맞힐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합할 때는요.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어요. 도시계획법 중심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선생님 도시보다는 국토가 더 크지 않습니까? 왜 도시계획법 중심 통합합니까? 어디가 땅값이 비싸요? 도시지역이.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더 중요한 제도가 많았거든요. 도시계획법 중심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흡수 통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요 두 개 법에서 통합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시험에 나와. 지금까지도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고를 때도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예상 문제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토계획법은 책은 어떻게 된 책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거기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 책의 차례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파트가 나오죠. 파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오죠. 앞에 총설이 있죠. 총설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오고 보칙하고 벌칙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공부 시간에 일단 1, 2월 달은 50% 절반 이상을 요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어디를 비시냐 그러면은 국토계획법 총설 있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18페이지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